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우리 3호 교육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와 2호는 아이들끼리 사랑을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는 수업이었다면 3호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사랑을 나누는 효 교육을 진행합니다. 1년 중에 가족들끼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육이 많지 않기 때문에 3호에서는 가족들끼리 충분히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공손하게 효도해요. 공손하다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순하게 듣고 예절 바르게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6세 아이들과는 예절 바르게 부모님께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절을 지켜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첫 번째 효도이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공손하게 모시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1주의 수업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라는 속담이 있지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쓴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꿀소리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어른 말씀을 들어요. 어른 말씀을 달게 들어요 라는 내용으로 어른 말씀 잘 들어보기 행복 수업을 진행하고요. 2주에는 부모님의 몸을 공손히 모시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몸을 함부로 대하면 부모님이 속상하고 많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공손하게 모시고 안마를 해드리고 건강을 챙겨드리는 효도 수업을 진행합니다. 장갑을 가지고 오징어 안마사 놀이를 하고 오징어 안마사를 만드는 미술 수업이 진행되지요. 3주에는 존댓말이구나. 부모님께 행할 수 있는 효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절을 다해서 존댓말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댓말은 말을 높여서 말하는 좋은 말버릇을 이야기해요. 윗사람에 대해서 말을 높여 존댓말을 쓰는 것이 예절이고 예의입니다. 자, 4주에는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실 때 심부름으로 우리가 도움을 드려서 부모님을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효도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달에는 6세 아이들이 대집단 활동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는 교구는 없고요. 커다란 현수막이 원으로 갈 겁니다. 그럼 아이들과 현수막을 같이 구성해보는, 그리고 부모님이 보실 수 있도록 우리 원 아이들은 효도하는 한 달, 효도하는 어린이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부모님, 우리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주세요. 저희가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현수막을 밖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주부터 수업 진행해 볼게요. 1주는 어른 말씀을 들어요. 3호에는 효도령이라는 캐릭터 나오고요. 또 수염도사님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1주부터 4주까지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와요. 효도령은 아픈 어머니를 위해 산삼을 찾아 나섰어요. 수염도사께서 산삼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주셨지요. 수염도사님은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산은 아주 위험하거든요. 다치지 않게 조심히 다녀오거라. 앞을 잘 보고 처음 보는 곳이 있으면 절대 만지지 말거라. 위험한 곳은, 높은 곳은 위험하니 올라가지 말거라. 하지만 효도령은 조심하라는 수염도사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쓴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의 상황이랑 거의 비슷하죠. 부모님은 걱정이 되어서 잔소리를 하시고 아이들은 듣기 싫으니 그만하라고 얘기하지요. 자, 효도령은 앞을 보고 걸어라 라는 수염도사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나무에 부딪혔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마라 라는 말을 듣지 않아서 으악 떨어졌어요. 처음 보는 것을 만지지 마라 라는 말을 듣지 않아서
곰의 꼬리가 신기해서 만지작거리다가 으아! 곰에게 쫓겼어요. 효도령이 울먹이며 돌아왔어요. 수염도사님, 말을 듣지 않아서 많이 다쳤어요. 수염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듣기 싫어도 말을 달게 꿀처럼 들어보아라. 어른 말씀은 너를 위한 꿀소리란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은 쓴소리,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달콤한 꿀소리래요. 자, 효도체험놀이, 행복놀이, 우린 뭘 해볼 수 있을까요? 꿀소리를 담아라, 꿀소리를 담아라. 부모님 말씀을 쓴소리로 듣지 말고 꿀소리로 달콤하게 들어보세요. 어른 말씀을 달게 듣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 꿀단지에 꿀소리 담기 체험놀이를 진행해 볼게요. 자, 요번 달에는 앞에 있는 이 체험놀이를 선생님들께서 좀 편안하게 교재 내에서 풀어내실 수 있도록 교재에다가 그림을 올려보았습니다. 교재를 펼치고 재미있는 놀이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교재 뒤에 달콤한 꿀 모양 꿀소리 스티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건 선생님 꿀단지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부모님 꿀단지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아이 달다 선생님의 꿀소리 달게 들을게요 라고 대답하면 꿀단지에 꿀소리 스티커 하나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지 안에 꿀소리 스티커를 많이 모아보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재미있게 게임 시작을 해볼까요? 꿀소리를 담아라, 꿀소리를 담아라. 자, 선생님께서 밑에 있는 꿀소리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뛰지 말아라, 얘들아, 뛰지 말아라. 그러면 아이들은 너희들이 아이 달다, 네, 달게 들을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뛰지 말아라. 아이 달다, 달게 들을게요. 대답하는 친구는 선생님의 말을 꿀소리로 들었으니까 꿀 한 방울을 붙일 수 있어요. 자, 꿀소리를 담아라, 꿀소리를 담아라. 올라가지 말아라, 위험하다. 올라가지 말아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이 달다, 달게 들을게요. 그리고 또 꿀소리 스티커 붙이고요. 또 선생님의 꿀소리, 꿀소리를 담아라, 꿀소리를 담아라. 얘들아, 조용히 하자. 너무 시끄러우면 친구가 불편하다. 조용히 하자.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아이 달다, 달게 들을게요. 대답하고 꿀소리 스티커를 담는 거예요. 자,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선생님이 하실 만한 이야기들을 정리했어요. 저처럼 잘 풀어서 아이들한테 들려주시고요. 아이들은 어른 말씀을 듣고 아이 달다, 달게 들을게요. 대답하면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말을 긍정적으로 달게 받아들이는 수업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님의 꿀소리 수업도 진행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사실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시면 참 좋은데 부모님께서 못 챙겨줄 수 있으니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부모님의 꿀소리 놀이도 같이 해줄게. 선생님이 엄마로 변신할게. 자, 얘들아, 텔레비전 그만 봐라. 이제 꺼야지. 그럼 우리 뭐라고 할까요? 아이 달다, 달게 들을게요. 네, 엄마. 이렇게 달게 들으면 스티커 하나를 붙일 수 있어요. 양쪽 꿀단지에 어른의 말씀을 달게 듣고 꿀소리들을 가득 담아보세요. 그러면 게임 성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실천 음악을 같이 들어보세요. 영상 보실게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는 쓴소리가 아니에요. 달콤한 꿀소리예요. 우리 꿀소리춤 한번 춰볼까요? 알보스다 알보스다 부모님의 쓴소리가
2주 공손하다 공손해 부모님의 몸을 공손히 모시기 효도 수업을 합니다. 효도령이 수염도사의 도움으로 구름을 타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아유, 예낭자와 어머니가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이 무척 아파 보였지요. 예낭자가 막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어머니 빨리 와요. 적어봐요. 아이고 팔이야. 어머님이 팔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예낭자가 갑자기 어깨에 매달렸어요. 어머니 업어줘요. 아이쿠 어깨야. 아이쿠 허리야. 예낭자가 날카로운 호미를 던졌어요. 어머니 여기 있어요. 아이쿠 손이야. 효도령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낭자 어머니가 아파하시잖아. 아프지 않으시게 공손히 모셔야지. 예낭자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부모님께 이렇게 함부로 하면 부모님 몸을 함부로 하면 부모님이 많이 아파하세요. 어머니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공손하게 모실게요. 저희가 손 잡아드릴게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효도령과 예낭자는 어머니를 공손하게 모셨어요. 어머니의 몸은 점점 나아지셨답니다. 아, 우리도 어머니 몸이 아프지 않으시게 몸을 공손하게 예절 바르게 모셔야 해요. 오늘 체험놀이는요, 오징어 안마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징어 안마사를 만들어서 부모님 몸도 공손하게 모시고 부모님이 아픈 곳을 안마해 드릴 거예요. 영상 보실게요. 오징어 안마사 만들기를 해요. 오징어 안마사 눈, 넥타이, 그리고 빨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오징어 안마사 만들기 준비됐나요? 선생님은 눈을 먼저 붙여볼 거예요. 눈 뒤에 손가락으로 딱딱딱딱 하면 양면 테이프가 쏙 떼져요. 오징어 안마사 눈 한쪽 붙였습니다. 또 뒷부분에 딱딱딱딱 손으로 하얀색 테이프 부분을 만지면 스르륵 떼져요. 떼서 꾹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눈이 찌그러지니까 꾹꾹꾹꾹 살살살살. 안녕하세요. 저는 오징어 안마사입니다. 제가 안마를 해드릴게요. 눈을 붙이니까 벌써 오징어로 변신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징어 안마사 나비 넥타이도 붙여줄까요? 뒤집어서 하얀 부분을 딱딱딱딱딱딱 하다 보면 이렇게 살짝 떼어집니다. 자,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자, 오징어 안마사 나비 넥타이 붙였습니다. 자, 시원하게 안마를 해드리는 빨판을 붙여볼게요. 뒷부분 하얀 종이 딱딱딱딱 한 다음에 손으로 쏙 떼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혹시 잘 안 떼지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친구야, 나 한 번만 도와줘. 이거 잘 안 돼. 이렇게 친구끼리 도와가면서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 빨판 하얀 종이를 딱딱딱딱딱딱 만진 다음에 종이를 스르륵 떼어서 짜잔! 오징어 안마사 완성! 이거는 우리 친구들 장갑인데 선생님이 한번 껴볼게요. 자, 짠짠. 어때요? 오징어 안마사로 변신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징어 안마사입니다. 부모님의 몸을 시원하게 안마해드려요. 친구들과 같이 안마놀이 한번 연습해보세요. 부모님 손이 있으면 시원하게 안마해드릴게요. 저는 안마를 잘하는 오징어 안마사입니다. 이렇게 친구들끼리 안마놀이를 해보도록 하세요. 저는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부모님 몸을 시원하게 안마해 드릴 거예요. 오징어 안마사 안녕. 자, 오징어 안마사 만들었나요? 이거 오늘 저녁에 가서
꼭 부모님께 안마해드려야 돼요. 근데 안마를 하려면 어디를 어떻게 안마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 안마 별자리가 있어요. 오징어 안마사의 비밀은 바로 이 안마 별자리를 안마하는 것이래요. 부모님의 어느 부분을 안마해야 되는지 배우고 부모님 몸을 공손히 모시기로 해요. 자, 안마할 부분을 별자리로 알려줄게요. 머리 안마해드려도 괜찮아요. 어깨, 허리 이렇게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징어 안마사 스티커로 어디를 안마해드려야 되는지 별자리 위에 오징어 안마사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자 볼까요? 어머님들은요 우리 생각을 많이 하셔서 머리가 아프시대요. 자, 머리를 안마해드릴 건데 오징어 안마사 스티커를 머리에 붙이고 우리가 손으로 스티커를 꾹꾹 눌러서 연습을 해요. 꾹꾹 눌러서 연습을 해요. 집에 가서 오늘 오징어 안마사 장갑 끼고 꾹꾹 눌러요. 꾹꾹 눌러요. 이렇게 똑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재에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또 어디가 아프시냐면 어깨가 아프세요. 자, 여기다가 오징어 안마사 스티커 붙이세요. 아, 오늘 가서 부모님의 어깨를 안마해드려야 되겠다. 자, 연습해볼까요? 스티커 위를 꾹꾹 눌러보세요. 손으로 꾹꾹 눌러요. 꾹꾹 눌러요. 어머니 시원하시죠? 할머니 시원하시죠? 아빠 시원하시죠? 꾹꾹 눌러요. 꾹꾹 눌러요. 자, 이런 식으로 별자리, 안마자리 알아보고요. 오징어 안마사 스티커 붙이고요. 우리가 그 위를 손으로 꾹꾹 누르면서 부모님께 해드릴 안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든 오징어 안마사 장갑을 끼고 친구한테 똑같이 교재를 펼쳐놓고 연습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친구들끼리도 안마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이쪽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공손하게 모시는 것이 부모님의 몸을 건강하게 해드리는 보약입니다. 부모님의 어깨에는 매달리지 않아요. 부모님의 귀가 아프지 않게 소리치지 않아요. 부모님의 팔 어떻게 모셔야 될까요? 잡아당기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어깨, 손, 배, 다리, 팔, 귀. 부모님의 신체를 우리가 어떻게 공손히 모셔야 하는지 스티커를 붙이면서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고요. 여기에 있는 공손하게 모시기 페이지를 완성해 주세요. 자, 이날의 미션은 뭘까요? 네, 오징어 안마사 장갑을 끼고 부모님한테 정성스럽게 꾹꾹 눌러서 안마해드리고 오는 거예요. 이 미션을 완성하면 다음날 체험 스티커 한 장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3주 존댓말로 말씀드리기. 아이들이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효도가 예절을 다해서 말을 높여서 부모님께 존댓말을 쓰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도 존댓말로 말하기 연습을 하고요. 2단계 아이들은 반말을 존댓말로 바꿔서 말해보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효도령은 수염도사의 말씀을 달게 들으면서 다시 산삼을 찾아 나섰어요. 여기 수염도사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산 하나를 넘어서 동굴에서 생지도사를 찾아라.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줄 것이다. 생지도사를 만나면 말을 잘해야 한단다. 효도령은 네! 도사님 말씀을 달게 들으면서 잘 다녀올게요 하고 떠났대요. 드디어 효도령은 생지도사를 만났어요. 크고 또박또박하게 말했대요. 생지도사를 만나면 말을 잘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난 산삼이 필요해.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줘. 이렇게 또박또박 크게 말을 잘했대요. 그랬더니 생지도사는 고개를 휙 돌렸어요. 효도령은 이상했어요. 수염도사님 말씀대로 말을 잘했는데 왜 그러지? 옳거니 존댓말을 써야 하는구나.
효도령은 예의 바르게 존댓말을 했어요.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산삼이 정말 필요합니다. 드디어 생지도사가 흐뭇하게 돌아왔어요. 말을 아주 잘하는구나. 존댓말을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란다. 부모님께도 존댓말을 쓰거라. 생지도사는 예의 바르게 말하는 효도령에게 흔쾌히 산삼의 위치를 알려주었답니다. 자, 동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말을 잘하는 건 또박또박 크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지켜서 존댓말로 말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래요. 자, 우리 존댓말 댄스 신나게 쳐볼까요? 자, 한 페이지 넘기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우와, 탈춤 추는 가면을 쓰고 탈춤 추는 그림들이 나와 있네요. 빰빠밤빰빰빰빰빰빰빰. 자, 3호에서는 장단에 맞춰서 나오는 국악 버전의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장단에 맞춰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춰보세요. 옛날에 효도령이 말을 잘한다 소문났지. 자, 그 다음에 탈춤 추는 것처럼 손을 위로 가만히 들어보니 옳거니 존댓말이구나. 말을 잘한다는 건 존댓말을 하는 것이래요. 자, 효도령의 존댓말. 여기서부터 박자가 빨라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실천음악에서 노래가 나오면 아이들과 함께 존댓말을 리듬감 있게 따라 해보시면 돼요. 손을 높이 들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실천음악에서 표현되는 건 두 손을 높이고 말을 높이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두 손을 바르게 모으고 위로 치켜들면서 재미있는 댄스를 춰보세요. 자, 영상 보실게요. 손을 높이고 말을 높여서 존댓말로 말씀드려요. 다 같이 어깨춤을 춰볼까요? 옛날에 효도령이 말을 잘한다 소문났지. 가만히 들어보니 옳거니 존댓말이구나. 존댓말 댄스 재미있게 쳐봤나요? 존댓말로 말씀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 생지도사와 5곡의 존댓말 5곡의 게임을 할 거고요. 선생님과 존댓말 10곡의 게임을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존댓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게임을 해볼게요. 자, 생지도사가 얘기하면 우리들이 존댓말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들려줄게요. 이거죠? 이거죠는 존댓말이 아닌데 어떻게 바꿔서 얘기할까요? 이거 주세요 라고 바꿔서 얘기하면 되겠죠. 도와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미안해. 죄송합니다. 밥 먹어. 식사하세요. 자, 이렇게 반말을 존댓말로 바꿔서 말하는 생지도사의 5곡의 게임을 해보시고요. 보세요. 이거 줘. 이거 주세요. 도와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요거는 요자만 붙여서 존댓말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쉬운 곳에 해당이 되고요. 밑에 2개 미안해는 미안해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라고 언어 자체가 바꿔서 나와 있죠. 밥 먹어, 밥 먹어요가 아니라 식사하세요 라고 나와 있지요. 미안해요, 밥 드세요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아이들과는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식사하세요 라고 존댓말을 알려주세요. 자,
선생님과 자, 생지도사와 존댓말 5곡에 시작해 볼까요? 아이들은 스티커를 들고 준비합니다. 이거 줘. 뭐라고 존댓말로 얘기할까요? 얘들아 다 같이 이거 주세요 라고 아이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존댓말 스티커 하나를 붙이고 한 곡에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게임 완성해 주시고요. 자, 선생님과 그럼 존댓말 10곡에 한 고개를 넘을 때마다 너희가 존댓말로 대답하면 산삼 한 개를 바구니에 붙일 수 있어요. 자, 바구니에 한가득 산삼을 존댓말을 하고 모아 보세요.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겠죠? 자, 선생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미션은 요거입니다. 선생님 안녕?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이거 해줘.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해주세요. 내가 할게. 제가 할게요. 선생님 저기 봐. 선생님 저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자, 존댓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똑같은 말임에도 말을 높여서 이야기를 하려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언어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말을 존댓말로 바꿔서 말하는 것이 아이들 존댓말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들려주시고 아이들이 존댓말로 얘기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좀 아이들을 배려하고 도와주셔서 산삼 10개 모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존댓말을 3개에서 5개를 꼭 쓰고 오도록 교육해 주시고요. 선생님, 저 어제 부모님한테 여기 있어요 이렇게 존댓말로 말했어요 라고 실천을 하고 오면 매달에 미션 스티커 1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4주 심부름으로 도움 드리기. 부모님들이 6살쯤 되면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좀 시키세요. 근데 아이들이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부모님께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지요.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시면 우리가 심부름으로 도움을 드리기로 해요. 자, 효도령은 산삼에 있는 오두막집에 도착했어요. 오는 길에 장도령도 만났지요. 부모님을 위해서 산삼을 꼭 구해갑시다. 오두막집에는 수염도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이곳이 산삼밭이란다. 산삼이 한 뼘 더 자라면 가져갈 수 있단다. 수염도사는 밭일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혼자 산삼을 키우기가 힘들구나. 나를 도와 심부름을 해줬으면 좋겠다. 수염도사가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물 좀 떠오너라. 밭에 물 좀 주거라. 햇빛 좀 가려주거라. 벌레가 있으면 떼어주거라. 장도령은 심부름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귀찮았어요. TV만 보고 싶었어요. 도사님, 저는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세상에, 장도령의 밭에는 산삼이 자라지 못했어요. 효도령은 즐겁게 심부름을 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뿌듯해요. 효도령의 밭은 열심히 심부름을 한 덕분에 귀한 산삼으로 가득 찼답니다. 효도령은 부모님께 산삼을 갖다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심부름을 하며 어른들을 도와드리기로 해요. 자, 동화의 내용은 부모님을 도와 어른을 도와 열심히 심부름을 하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요. 자, 우리 세라피 수업 한번 해볼까요? 이 첫 달하고 두 번째 달의 세라피 수업과 다른 것이 세 번째 달에 우리 효도의 세라피 수업은 부모님을 향한 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스킨십이나 아이들과 감정을 교류하는 수업은 많지 않고요. 주로 부모님들께 사랑을 표현하는 수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현수막을 만들어 보는 게 주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심부름이 뭐가 있을까 같이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교재에
심부름통이 있어요. 나는 어떤 심부름을 해드릴 수 있을까? 요거를 먼저 진행하고 현수막을 만드시면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내실 수 있답니다. 자,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심부름을 색칠하고 통에 담아요. 선생님은 부모님들이 아이고 부모님이 콧물이 나오니까 휴지 좀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엄마 가져다 드릴게요 존댓말로 말하고 휴지 가져다 드려요. 그러면 나도 너무 뿌듯하고요. 부모님도 기뻐하세요. 선생님은 휴지를 색칠할 거예요. 너희들도 휴지 가져다 드리기 심부름 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네 대답하겠지요. 엄마 아빠 휴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기쁘게 심부름 해드리세요 라고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심부름을 색칠하세요. 베개 가져다 드리기, 물 가져다 드리기, 빛 가져다 드리기, 약 가져다 드리기, 가방 들어 드리기, 그 밖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제시된 것들을 색칠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심부름통에 선으로 찍찍 그어서 담는 활동을 하시고요. 7살 아이들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이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6세는 아직 다양한 것들을 접하고 배워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먼저 보고 선생님이 다양한 생각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이 있는지를 이끌어내 주시면 돼요. 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심부름 색칠하고요. 빈 동그라미 안에는 나의 생각 한 개를 끌어내는 거예요. 얘들아, 또 부모님한테 어떤 심부름 해드릴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봐 주시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 여기에 없는 것 이런 거 하나 또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제가 커피 믹스를 좋아해서 커피 믹스 하나만 갖다 줘, 커피 하나만 가져다 줘 이런 심부름 시켜요. 그래서 커피 같은 것도 그릴 수 있고요. 아빠들은 저기에 있는 리모컨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리모컨 많이 시키시죠. 또는 엄마들이 엄마 핸드폰 저기 위에 있는데 좀 갖다 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핸드폰 여기 있어요. 리모컨 여기 있어요. 그 밖에 수저 좀 가져다 주겠니? 아빠 속옷 좀 가져다 주겠니? 행주동 가져다 주겠니? 다양한 심부름을 시키시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하나씩 그려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이 활동을 할 때 선생님이 쭉 자리를 다니시면서 재미있는 생각이 있으면 칭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나의 심부름통 활동을 먼저 하신 후에 그러면 우리 부모님께 심부름 해드리기로 약속하자 하고 꼭꼭 할 때야 심부름을 할 때야 한발뛰기로 발로 도장 찍듯이 점프하기 놀이를 해보세요. 꼭꼭 할 때야 심부름을 할 때야 그리고 부모님께 맡겨주세요. 어른이 심부름을 시키시면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동영상을 따라서 신나게 인성놀이 율동으로 활동해 보시고요. 부모님의 심부름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두 손을 올리고 한 발로 약속 도장을 찍듯이 꼭꼭 할 테야 심부름을 할 테야 한발뛰기도 해보고 친구와 악수도 하고 선생님을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현수막을 깔고 색칠도 하고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심부름 색칠하고요. 빈 동그라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요. 머리띠, 핸드폰, 커피, 수저 다양한 것들 우리의 생각들을 아이들이 그려 넣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풍선이 있어요. 가운데 말풍선도 색칠하고 예쁘게 꾸며서 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는 곳에 밖에다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도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6세가 현수막을 만들지만 5세, 6세, 7세 모두 전체 덕목이 효도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그 다짐을 밖에다가 보여주시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과 효도 교육을 진행했고요. 이번 달은 아이들이 부모님께 가서 효도를 직접 실천하는 미션들을 마구마구 아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부모님이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5월달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효도는 쉬워요. 순하고 예의 바르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드리면 부모님이 화낼 일이 없어요. 공손하다라는 뜻은 순하고 예의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즐거운 3호 교육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